1년 중 가장 슬픈 날은 야구가 끝나는 날이다. LA 다저스의 우승을 이끌었던 토미 라소다 전 감독이 한 말입니다. 우리 야구 팬분들도 야구가 끝나서 슬픔에 빠져있고 아쉬움에 잠겨 있으실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김정준의 야구수다가 여러분의 슬픔과 아쉬움을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멘트 좋은데? 준비했는데? 준비했어? 네, 이 정도 준비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인환이고요. 오늘도 역시 김정준의 야구수다 메인이시죠. 김정준 해설위원과 함께하겠고요. 특별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두산 팬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 상당히 좋으시고 자기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른 소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최강 두산 베어스의 10번 타자 최재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재환님, 야,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야구가 끝났기 때문에 갈 곳 잃은 야구 팬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이제 모두 끌어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비시즌 동안에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 중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특별 게스트 초대. 그 중에서도 처음으로 모신 분이 최강 두산 베어스의 팬 최재환 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새롭게 영상화에 도전을 하는데 카메라가 그래서 2대나 있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대단하네요. 시작이야 이제. 네. 제가 최근에 농구 중계를 하는데 농구 중계에서도 VR 농구 중계에서 카메라가 3대밖에 없거든요. 요 좁은 공간에 2대가 있다는 거는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긁어보자고. 그래야죠. 예. 저희가 이제 항상 처음에 하는 코너죠. 셀프 칭찬 시간을. 저는 이게 항상 하면서도 약간 얼굴이 좀 화끈화끈거리고 하지만 제작자가 안 하면 저한테 너무나 뭐라고 하기 때문에 셀프 칭찬, 자화자찬 시간을 시작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화자찬 끝난 다음에 곧바로 오늘의 본 주제인 두산 베어스 우리 최재환님과 함께하는 팟캐스트를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핫했던 주제 황규인 기자님이 지금 이 자리는 안 계신다. 오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쌍둥이를 돌보기 위해서 어이가 없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펜션 가진 건가요? 펜션은 아니고요. 일단 쭉 퍼뜨려 놓고 네네. 수습은 나보고 다 하라고. 그러니까요. 오늘 정작 이 자리에 있으셔야 될 분인데 그쵸? 안 계셔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황영웅님의 살신성인 정신으로 저희가 1간 1위를 찍었고 전체 순위에서도 팟캐스트 30위권 안으로 처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엄청났어요. 에피소드 순위 1위였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히든풋볼이라는 절대적인 스포츠 카테고리의 최강자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방송을 하는 친구들과 저는 다 친하긴 합니다만 이분들을 제꼈다는 거, 요거 제작자가 꼭 언급을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참 쓸데없는 거야 진짜. 진짜 짜증나 죽겠어. 많아요. 지금 셀프 칭찬이 어떻게 오늘 스크립트보다 더 많아가지고 두산부터 칭찬하자고. 맞아요. 예. 두산 1등은 칭찬할 만한 거야. 그렇죠. 근데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MLB 파크에서도 뜨거운 화제였다고 꼭 언급을 해달라고 하고요. 80% 내용이잖아. 뭐 그랬다고 하고 어쨌든 결론은 뭐냐? 김정준의 야구수다가 많은 좀 관심도 모으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자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특별 손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최재환님이고요. 완입니다. 완. 완이군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귀가 안 좋을 나이가 아닌데 네, 우리 최재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두산 베어스부터 해가지고 특별 게스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저희 김정준의 야구수다가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와서 저 이제 스튜디오의 이제 분위기도 보셨고, 네. 김정준 위원님도 실제로 보셨고, 물론 이제 황규인 기자님이 없으신 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지금 얼떨떨합니다. 굉장히 얼떨떨하고 네. 처음에 이제 오시죠라고 메일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기뻤는데 그 받은 뒤로 방송을 듣고 하면서는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라시는 팬의 모습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조금 맞지 않는 팬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데? 조금 더 공격형 팬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좀 더 과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팬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수비형 팬, 네, 그러니까 약간 잠재되어 있는 팬에 좀 가까운. 그럼 오늘 공격 잘 받으세요. 네. 저희가 안 되고. 들어갑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생긴 이유가 있을까요? 아 왠지 좀 공격적이고 과학적인 팬을 원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멘트들 우리 특히 위원님께서도 네네. 이제 기대하시는 방향의 뉘앙스가 약간은 나를 괴롭혀달라라는 뉘앙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전혀. 앞으로 저 황규희 씨는요 넥센 할 때만 부를 거야. 안 부를 거야 이제. 안 부를 거야. 나오지 마. 오늘 그래서 안 나왔나 봐요. 그런가 봐. 나오지 마. 두산 베어스여서. 야. 한 가지는 또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제 스스로가 약간 야구 지식이나 이런 게 얕다 보니까 또 이번에 준비도 그래서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또 이제 페이스북에 그룹을 통해 가지고 많은 팬분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좀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좀 한번 포지션 잡아봤습니다. 와. 네. 아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진짜로? 그냥 방송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죠? 네, 방송을 하셨죠? 진행도 하시고. 네, 뭐 그런 경험이 있긴 한데. 아 어쩐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저는 근데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제일 많은 직업군이 회사원이고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직업분이 혹시 뭐 금융권이나 약간 그렇지 이런 쪽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지는 않고 예. 뭐 무역 쪽 관세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수입 통관 업무를 하고 있고 나중에 뭐 야구용품 수입하실 일 있으면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야 말씀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또 오늘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야잘 뭐신가요? 야자랑 네, 야잘 네. 뭐. 네. 네네. 저는 대한민국 야구 팬이 1000만이면 한 800만 원 정도 보고 야잘 못이라고 얘기하세요. 한 800만. 아 근데 진짜 야구에 대해서는 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저는 맞아요. 예 이번에 SK랑 두산이랑 한국 시리즈 좀 마음은 아프시겠습니다만 사실 1차전 SK가 이길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위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래도 어우드냐? 그래서 아이 그럼 이래도 어우드야. 1차전은 뭐 SK가 이겨도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경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제 두산이 유리할 거고 두산이 결국 우승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기 제작돼 있잖아요. 저기. 예. 바로 앞에. 그러니까요. KBO 기록원이에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예상도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자세가 있는데 잠깐만. 네. 기록을 항상 사후에 하는 이 기록이니까요. 그렇죠. 네. 요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가 사실 이제 두산 베어스 팬이기 때문에 한국 시리즈 이 패배에 대해서 사실 한국 시리즈 패배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두산이 패니까. 그렇죠. 예. 이번 뭐 전체적인 뭐 시즌의 패배가 아니라 한국 시리즈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쉬운 패배가 되고 말았는데 사실은 그 사실을 접하면서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경기를 이제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6차전까지. 네, 뭐 예. 근데 포스트 시즌 뭐 특히 한국 시리즈 패배가 처음은 아니지만 근데 올 시즌 유난히 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산 베어스라는 팀의 강점으로 전문가분들이 항상 꼽아주시던 것들이 오히려 다 약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은 느낌이. 네. 화수분 야구다, 선수층이 두텁다, 뭐 수비를 잘한다,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한국 시리즈의 패인이 아니었나라는 이제 일반 팬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6차전에서는 9회에 동점을 허용한 뒤에는 가만 우리 엔트리에 누가 있지를 봤는데 오히려 SK 바이번스보다 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래놓고서 무슨 화수분야구야 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느 패배보다 좀 더 충격이 컸던 한국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야구수다 학습을 잘 하고 오셨네요. 예, 3번 들었습니다. 마지막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최재한 님도 그렇고 뭐 김정준 해설위원님도 그렇고 야구를 이제 보는 시각 자체는 뭐 다 다를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 결정적인 어떤 그 두산 패배의 원인이라고 꼽아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 팬 입장에서 본다면 왜 두산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국 시리즈에서만큼은 잘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를 오늘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는 이제 결과만 보고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의 네네. 팬이다 보니까 예. 그 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첫 질문도 이제 첫 질문도 그런 부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질문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지금 준비해 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다 해도 되는 건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 해봐야죠. 예, 오늘 정말 여기서 패스 할게 내가. 모르는 건 패스. 옐로 카드 이런 거 있나? 옐로 카드. 옐로 카드. 그러게요. 그런 거라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최재환님,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 혼자만의 질문이 아니라 저희 이제 페이스북 그룹에서 팬분들이 물어본 질문들에서 이제 가장 빈도수가 많고 좀 네. 중요한 질문들 위주로 뽑아왔고요. 카테고리를 조금 나눠봐서 첫 번째는 일단 한국 시리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께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한국 시리즈에서 패배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 3가지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여기서 커밍아웃 한 건 아시죠?
네네. 두산 두산 팬. 팬. 예. 1회부터 아마. 예.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제가 잠시를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두산 선수들이 이제 짐 챙기는 선수를 좀 몇 분을 뵀어요. 네, 그래서 뭐 수고했다, 뭐 1구회 때문에 뭐 경찰청 그 데모 활동에 갔을 때도 두산 선수 몇 명을 봤는데 아무래도 제일 큰 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펜의 일각 김광률, 그다음에 타선의 중심 김재환.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용찬 선수도 좀 담이 있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한국 시리즈라는 어떤 그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담이 갑자기 올라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산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제일 큰 요인은 누가 말해도 부상이 아닐까라는 부분은 뭐 제일 큰 요소가 아니었을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한국 시리즈는 특히 저는 단기전은 선승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겨놓고 들어가느냐 되는 게 맞거든요. 특히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는 팀이라면 어떻게든지 모든 부분에서 이겨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결국 준비인데 이 단기전에서는 상대 기를 살려주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활로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SK가 가장 편하게 야구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홈런인데 두산이 한 달 동안 SK의 홈런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이제 넥센이나 두 팀으로 어느 정도 점점 줄여오긴 하는데 뭐 마지막 5차전이 좀 늦게 끝난 부분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홈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부분에서 두산이 철저하게 실패를 하면서 상대 기를 너무 살려준 부분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부분은 조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SK와 두산의 전력 차이가 한국 시리즈에서는 나타났다. 그게 이제 지난해 이제 기아하고 두산하고 이제 맞붙었을 때 상황을 보게 되면 기아의 이제 선발 피처가 1, 2, 3, 4가 있었잖아요. 1차전, 2차전, 3차전, 4차전에 들어오는 선발 피처가 있는데 두산은 그래서 저희가 1차전이 굉장히 좀 중요했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두산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가고 3번, 4번, 1번, 2번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매치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 2번이 나왔을 때 못 이겼다는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이 부분은 제가 글로 썼더니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잠실에서 4게임을 할 때 3게임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잠실에서 1게임밖에 안 했는데 벌써 3연승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계산법으로 따지면 1차전, 2차전을 두산은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데 그 잡아야 되는 과정에 대한 준비 뭐 그것도 이제 끝나고 나서 결과론으로 보면 프랭코프와 린드블럼 누가 1차전을 나갔어야 되냐에 대한 부분도 좀 뭐 사실은 반반 프랭코프가 먼저 나가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팀 내부에서도 두산 내부에서도 그런 시각각의 차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건 2차전 문승원이라는 카드를 이미 SK는 까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쪽을 더 치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문승원 쪽이 좀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높았다면 그거 이제 계산법으로 따지면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이유는 두산이 14게임 반차로 시즌을 이겼지만 그 14게임 반차가 SK가 못해서일 수도 있다. 14게임 반차가 두산이 잘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머지 9개 팀이 못했을 수도 있다. 그 시점으로 관점으로 바라보면 8승 8패로 만난 SK와의 대결에서 한국 시리즈 단기전 그리고 1차전, 2차전을 쳤을 때는 당연히 SK 쪽으로 확률은 무조건 쏠리게 돼 있었다라는 게 이번 시리즈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SK에서 홈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 그렇죠. 뭐 약간의 전력 차이도 분명히 좀 존재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세 가지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내주신 설문지를 보니까 두산 팬분들도 좀 비슷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었고,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두 번째가 27%가 잘못된 용병술이었다라고 두산 팬분들이 말씀해 시리즈 주시네요. 중간에 경기 운영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근데 사실 아까 그 3번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네네. 감독이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김태형 감독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돌고 돌아보면 결국 오제일하고 유지혁을 바꿔야 되나? 빨리 체인지를 했어야 되냐? 이거 하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미 나와 있는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그게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1차전을 잡았으면 린드블럼이 이겨냈으면 김태형 감독 말대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좀 많았을 텐데 1차전을 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매우기식으로 갔거든요. 1차전을 졌으니 1승 2패를 만들어야 되고 따라잡기 위해 3차전을 졌으니 2승 2패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3승 2패가 됐으니 3승 3패를 만들어야 된다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미 나와 있는 선수들 특히 뭐 뒤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게 그 엔트리에 황경택 선수인가요? 네, 황경택. 네, 네. 그 야수 쪽 엔트리 쪽에서 굉장히 좀 빠르고 수비는 잘하는데 개타라든가 어떻게 해서 좀 더가웃 뭔가의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타자 야수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가 싶었어요. 네. 물어보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선수 없다고 이 선수들이 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김민혁이라든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뭐 김민혁, 김인태, 그다음에 뭐 신성현 뭐 이런 선수들은 뭐 이미 신성현 선수는 또 언제 어느 순간가 수술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없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사실 왼손 타자들이 그러니까 오재일이 맥혔을 때는 오른손 타자가 나와야 되는데 SK가 올라왔을 때는 그 정도 멤버의 오른손 나갈 수 있는 애가 백민기 정도라면 전 두산 2군을 그렇게 딱 꿰뚫고 있지는 못하는데 네. 그래도 그 정도라면 좀 부담스럽긴 하겠다 전력적으로. 그래서 감독이 움직일 수 있는 수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3차전, 4차전 거듭할수록 박건우 선수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박건우를 빼고서 게임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다고 봐요. 저는. 그만 네,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건우를 뺀다고 해서 누군가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안 됐다라는 상황이 좀 저는 드는데요. 그래서 타순 조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박건우 선수가 한 달 동안 어떤 준비를 했느냐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 어떻게 썼다 쪽은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1번서부터 9번 포수 그러니까 각 내야 포지션 포수 외야 셋 여기서 두산이 더 움직일 수 있는 게 뭐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수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저는 박건우 선수를 보면서 베이징 올림픽 때 이승엽 선수를 떠올렸었거든요.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네. 중요한 순간에 언젠가 그렇죠. 한 번은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언젠가 끝까지 네, 그게 좀 마지막에 상처 침묵해서. 그러니까요. 마지막 삼진을 네. 가지고 그때 박건 선수 만났을 때도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긴 했어요. 힘들어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다 거쳐가야 될 과정 아닐까요? 중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한국 시리즈 두산의 가장 큰 그 다른 어떤 그 보이는 것 빼고 깔려 있는 부분들은 좀 뿔뿔이 좀 흩어져 있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건호 자체로 역할을 하기보단 그 박건호가 그 타선 안에서 움직여주는 어떤 그런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일단 핵심 선수, 그 김지환 선수가 빠져서 전체적으로 어그러지면서 그 게임에서 새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패턴이 득점도 그렇고 출루는 누가 보내줄 건 누가 보내고 불러드릴 건 누가 불러주고 이런 어떤 새로운 패턴이 김지환이 빠지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게 결국은 그리고 이게 그 황교익 기자가 말했지만 6차전에 4대3에서 린드블럼이 홈런을 안 맞고 그것에 경기가 끝나고 면이지만 7차전을 들어가면 다 이기고 나면 또 덮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용병술은 저는 굳이 이번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예.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네. 네네. 그 아까도 뭐
답해주신 것 중에 하나에서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포스트시즌 제도 자체가 1위 팀이 누릴 수 있는 어드밴테이지 중에 하나가 일정 기간, 약간 방학 같은 기간, 네. 팀을 정비하고 추스르고 또 상대 팀을 또 맞이하기 위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1차전부터 큰 점수 차로 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 기간이 팬들이 보기에는 저 기간이 어드밴테이지가 맞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2007, 2008 그 김성훈 감독이 그 매스컴을 통해서 1위에 전혀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팬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지난번에 황교안 기자가 얘기했지만 네, 훨씬 더 많이 기다리고 있던 팀들이 우승을 했다. 근데 이게 이 데이터의 맹점이 뭐냐면 1등이었으니까 1등을 하는 거예요. 네, 그 팀이 1등이었으니까 1등. 쉬어서 1등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첫째, 그 팀이 그 시즌에 가장 잘한 팀이 였기 때문에 가장 잘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었을 거고, 그 체력적으로는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특히 투수 쪽에서는 투수 쪽에는 시즌 뭐 한여름 7, 8월 이때 한참 지칠 때 이때 공과 포스트 시즌 들어오는 공은 뭐 180도 다르니까 그때는 분명히 투수 쪽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이건 제 기준인데 한 달 정도 쉬면 좋고 나쁨에 대한 팀에 대해서도 좋고 나쁨에 대한 정리가 끝나고 그래서 상대편이 이제 5팀이 있으니까 한 팀씩 줄여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후보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서 기아 떨어지고 두 번째에서 이제 넥센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SK가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하나 떨어지고 넥센 그리고 SK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5개 중에서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면 이거는 옛날에 황교안 기자하고도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시즌은 9개 팀하고 싸우는 거고 한국 시리즈는 한 팀하고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팀을 싸우기 위한 준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두산이 SK랑 싸울 때 방망이를 거꾸로 잡아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쳐야. 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팀. 근데 시즌 때는 방망이를 거꾸로 잡히면 뭐 하나한테는 누구한테는 이길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퍼지면 그건 보편적으로 싸우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한국 시리즈는 자 두산이 SK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뭐야?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맞춤형. 네, 맞춤형. 그걸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주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캠프를 다시 해서, 그러니까 한 시즌을 준비하는 캠프는 10개 팀. 그러니까 이 팀이 두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가져가기 위한 캠프지만 마지막 하나 한국 시리즈에서 기다리고 있는 1위 팀이 하는 캠프는 한 팀을 위한 한 팀만 잡으면 돼요. 그 팀만. 그리고 우리 팀을 잘 다스리고 그 팀, 그러니까 SK만 잡을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쁜 점, 불안한 점은 1차전에 대한 감각 거의 이거는 1패를 각오하고 1패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다시 찾아내기 위해선 1패를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외국 같은 일본 같은 경우는 1승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 달 정도면 사실은 감각적으로는 1패 아니면 0.5패, 5회까지는 전혀 선수들이 기능을 못 하니까 그래서 0.5패나 1패 정도는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차전보다는 2차전이 중요하다. 근데 이번 시리즈는 그 매치업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 결국 뒤로 갈수록 두산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잠실에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해 SK가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NC한테 졌을 거예요. 아마 마산에서 엄청나게 깨졌어요. 켈리가 그 부분이 있는데 한 게임이면 분명히 1위가 이건 불리하죠. 근데 7게임이기 때문에 7개에서 4개를 이기기 때문에 그 유리함을 충분히 쓸 수 있는 환경적인 상황적인 조건은 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SK와 두산이 실제적으로 14게임 반차지만 그 14게임 반차가 두산이 잘했을 수도 있지만 SK가 못했을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두 팀은 8승 8패였다. 네. 8승 8패여서 그 두 팀 비슷한끼리 붙었을 때는 요거는 조금 1패가 하면서 올라온 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차전을 했던 팀, 할 수 있는 팀과 5회, 최소 5회,
길게는 한 게임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팀에서 나오면 1패를 안고 들어가면은 불리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는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프고 진짜 잊고 싶었던 기억이 나고. 어떻게 이 질문지를 보고요. 논문을 써야 되나 내가 두산 그니까요. 내가 있잖아. 네. 이렇게 쓰면 이게 뭐 두산 전력 분석이나 이렇게 두산 단장님이나 뭐 이런 걸 좀 오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카메라 잡지 큰 카메라를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가 않는 거야. 안 보여갖고 게임 전에 이제 준비하는데 카메라가 너무 많은 거야. 이거를 누가 해줘야 두산 홈팀이 해줘야 된다. 두산하고 게임할 때고 두산 홈팀이 해줘야 된다. 그래갖고 저 위에 중앙본부석 위쪽에 가면 이제 그 뭐랄까 서비스 해주는 네. 그 게 있어요. 뭐 커피나 뭐 이런 물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데 있는데 그걸 딱 돌려갖고 손을 딱 들었어. 손으로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했어. 근데 그때 저쪽에 이제 괜히 그 책임자 있잖아요. 책임자분이 마이크 그 무전기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나를 보더니 딱 쳐다보니 자기냐고 자기 하는 거야. 되게 좀 나이가 좀 있으셨거든요. 네. 그런 거 그렇다고 무시라고 좀 그랬더니 와서 좀 해결을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김승현 사장님이셨어요. 아 얼굴 모르셨던 거예요? 오라가라 하실 분이 아니라 김승현 사장님이 된 거야 나는. 네. 난 그 순간 난 이제 앞으로 두산 못 가. 아우. 두산하고 이제 끝났어. 난 두산하고 아무것도 안 돼. 네. 좀 왜 제가 식은땀이 흘러요. 깜짝 놀랐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뭐 어떻게 돼? 그냥 오셔갖고 풀어주시긴 하셨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김승현 사장님 됐더라고요. 와. 소름 끼쳐. 그래서 두산 못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지금 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설문지에서는 좀 재미난 걸 봤는데 좀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산 베어스는 한국 시리즈에서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SK 와이번스에게 패배했습니다. 다른 해보다 14배 반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어제 이걸 보면서 이게 참 그 센스가 있으시면서도 뭔가 그 좀 풍자적인 좀 자학 개그 코드도 좀 있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좀 그만큼 좀 실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팩트인 것 같고. 진짜로.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까 봐요. 왜냐면 매스컴에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두산 팬들 걱정하지 마세요. 너네는 그쵸. 우승이에요. 네. 맞아요. 우두. 네. 어우도. 저도 그게 그랬는데 뭐. 네. 뭐 그냥 흘려 들으려고 해도 흘려 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저는 4승을 걱정했거든요. 4대0으로 이기면 어떡하지? 너무 빨리 끝나는데 가을이 너무 빨리 끝나는데 뭐 그 생각했었는데 네. 진짜.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 생각이. 다들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5차전까지 또 가면서 플레이오프가 야 이건 진짜 SK가 이렇게 또 5차전은 연장승까지 가면서 지칠 대로 지쳐서 올라와서 이 막강 전력의 두산 상대로 네. 어떻게 소위 요즘 말로 어떻게 비벼보겠다는 건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군요. 예, 잘 비비더라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약간 특별했어요. 그쵸? 이번 시리즈. 예.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그 우리나라의 플레이오프 제도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현행 유지가 맞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지금 논의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근데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제도는 토너먼트 약간 변형인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 당구도 좋아하고 어떻게 하는데, 근데 스포츠에서 리그와 토너먼트라는 두 개의 큰 제도가 있는데, 리그는 리그대로의 재미가 있고 토너먼트 재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토너먼트가 가장 잘 먹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네. 대한민국에선 스포츠의 재미를 더 하기 위해선 내기가 들어가고 한 팀이 떨어져야 그래야 재미가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야구가 좀 더 인기를 끌 수도 있고 끌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1년에 가까운 리그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떨어지는 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뭔가 박진감, 쪼여드는 맛 이런 게 떨어지는데 포스트 시즌이 그나마 조금 뭐 안 좋은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런 조이는 맛을 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양념 같은, 그렇죠. 첫 양념 같은 맛이 있어가지고 글쎄요, 뭐 무조건 단점만 있다고 하면 이 지도가 그렇게 1, 20년 이상 왔을 수는 없겠죠. 근데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함부로 이거는 완전 망한 제도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분명히 한 해 동안에 조금 뭔가 밋밋함을 마지막에 확 고추장을 뿌려주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좋을지 좀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두산이 14게임 반차로 우승을 했다는 건 정말 미라클한 정말 좋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만한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적으로는 시즌은 시즌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네, 한국 시즌은 포스트 시즌은 포스트 시즌대로 야구인들의 축제, 야구 팬이나 야구 프로야구의 축제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네. 근데 정서상 지금 지난번에 한국 시리즈가 우리나라는 우승팀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지만, 근데 저는 정규 시리즈의 우승이 진짜 프로야구로서는 그쵸.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 네. 정말 그 야구라는 스포츠는 경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야구라는 그 경기 특성상 그 많은 그 경기를 소화하면서 정규 시즌 우승을 어렵게 일궈냈는데, 사실은 이 단기전 그 6번 경기 중에 4번의 패배로 그 한 시즌의 어떤 공로가 다 묻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힘내십시오. 네. 그럼요. 예. 1등입니다. 그럼요. 예. 또 다른 질문이 많이 있죠. 질문 쭉. 예. 네네. 그러면 이제 가슴 아픈 한국 시리즈 얘기는 그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 중간에 또 생각날 때 하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애써 입고 싶은데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발판으로 내년 시즌에 대한 이제 전망을 좀 전문가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단 한국 시리즈랑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정규 시즌 1위가 대단한 거긴 하지만 단기전 패배로 인해서 마치 패배자 같이 취급되긴 했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어쨌든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단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 구단은 여기서 무엇을 학습해서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 부산 베어스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때 김승현 사장님한테 손짓만 안 했어요. 내부에서 할 얘기를 바깥에서 지금 감히 하게 됐는데, 저는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내년 시즌에 두산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질문을 주셨길래 제가 질문지를 미리 봤는데, 투수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린드블럼하고 프랭크를 잡아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이번 한국 시리즈를 토대로 하면 결국 투수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SK가 시즌 동안은 불펜이 약하다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 이겼거든요, 이번에 두산을. 네. 거의 그러니까 SK 입장에서 보면 두산한테만큼은 거의 완벽하게 막아냈다고 보면, 결국 1위 정규 시즌 1위, 그다음에 포스트 시즌 1위를 하려면 투수의 힘이 절대적으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다른 거를 떠나서 세세한 부분은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할 말씀은 있지만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두산도 내년엔 투수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 선수들이 남아 있어야 어떻게 계산이 서지 않을까? 이 두 선수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 다른 선수가 메꾸게 되면 잘하면 좋겠지만 물음표를 2개 달고 또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 또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제가 했던 설문조사를 보니까 팬분들이 저희 외국인 투수 2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무조건 재계약해야 된다고. 네, 해야죠. 네. 위원님께서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시는 게 맞죠. 일본 간다 그러면 이제 여권 뺏어야죠. 네네. 프랭크푸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프랭크푸 공던진인 걸 봤는데, 그러니까 시즌 때는 이제 100개 미만에서 이제 마운드 내려갔잖아요. 네네. 근데 던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계약적인 어떤 조건, 어떤 에이전트하고의 어떤 그 미략,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할 정도로 한국 시리즈는 정말 잘 던지더라고요. 네. 그 펜포, 그리고 잘 던지는 투수고, 치기 어려운 공이고, 또 린드블럼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그런 식의 요구가 있기도 하나요? 에이전트 쪽이나 선수 쪽에서 어떤 투구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하겠죠. 선수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제한을 둔다든가 하겠죠. 투수 코치하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한국 시리즈 때는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개 이상
120개도 던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프랭코프가. 단기전이기도 하니까. 네. 뭐 이번에 120개도 던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들어왔다니 의심을 하는 거지 뭐 우리가 계약서를 보여줄 것도 아니고 제가 안 했었으면 맞겠죠. 그러니까요. 손만 안 대었어도 뭐라고만 안 그러니까요. 했으라고만 예. 했어요. 더 고급 정보가 아마 이 순간에 나왔을 텐데 그렇죠. 그 손 한 번 때문에. 예. 제가 김주령 단장님 얼굴밖에 몰라. 그래서 문제야. 아, 네. 아, 근데 정말 그 외국인 선수 특히 이제 투수의 그 영향은 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기억을 좀 되돌려보면 기아 타이거즈가 그때 그 나주환 선수 끝내기로 우승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구톰슨이랑 로페즈라는 정말 절대전력의 가슴 아픈 얘기를 왜 끝내 그래. 아 SK를 상대로 아 제가 본의 아니게 예. 참네. 어쨌든 그렇게 절대적인 이제 외국인 선수 특히 이제 투수 쪽에서 역할이 필요한데 올해 정말 린드블럼과 프랭코프는 완벽했었고 포스트 시리즈에서 제 몫을 다해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이제 김재원 선수가 또 빠지다 보니까 또 박건우 선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외국인 타자가 없는 게 또 이때는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두산 베어스는 외국인 타자가 있는 게 더 페널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그랬었죠, 정도로, 원래는. 네, 예. 그럴 정도였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뭐 모태 두산 팬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두산 베어스 보면서 진짜 무서운 타자가 좀 없어진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팬으로서 느끼기에 네. 저 타자가 타석에 들어가면 투수가 무서워하겠다 싶은 타자가 가만 물론 김재원 선수 대단하긴 하지만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 위압감, 중압감 그런 무게감이 있는 타자가 좀 없어지지 않았나 좀 굉장히 고루고루 좋지만 그 중에서 특출나게 위압적인 선수가 없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시찰말로 돼지 4번 타자 뭐 이런 타자 하면 좀 있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식의 했었는데 그래서 두산 베어스에는 어떤 유형의 외국인 타자가 있으면 좋을까요가 또 질문지에 들어갔었거든요 위원님께. 당연히 뭐 우주지 뭐. 우동수를 재현하는 한번 네. 다른 건 몰라 나 우주야. 파이런 우주를 예. 우주밖에 없어. 그렇겠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산의 그 흐름을 보면 민병헌, 김현수 이렇게 뭐 하나씩 이렇게 쭉쭉쭉쭉 네, 하나씩 네. 빠져나가잖아요. 네. 네. 그 강력했던 멤버에서 하나씩 이제 빠져나가면서도 우승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그 중계할 때 그 이승엽 선수가 청주에서 홈런 칠 때 그 청주 되게 짧잖아요. 네. 우측에 담장 패스 살짝 넘겨갖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하게 좀 얘기했다가 삼성 팬들한테 굉장히 혼난 적이 있거든요. 살짝 넘어갔다고 그거밖에 힘 안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혼난 적이 있는데 예. 근데 사실 98m 담장은 99m만 치면 홈런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뭐 굳이 150m 칠 필요는 없는 게 그게 이제 실버 매트리션들이 이제 가성비, 뭐 이렇게 돈과 전력 이렇게 그거를 이제 보면 결국은 이 정도면 된다. 뭐 이 얘기하고 좀 저는 맞다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두산은 지금 멤버로 여기 정규리그 1등을 할 수 있다. 그걸 뭐 투수들이 워낙 잘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가 워낙 좋다. 이 부분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타선이 움직여줬다. 골고루 뭐 팀타일 1위였으니까 네. 3할을 넘었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한국 시리즈 올라가서는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필요했다. 거기도 이제 김지환 선수가 빠지니까 영창 무너졌다.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1번서부터 9번까지가 다 이어져 있는데 축이 빠지니 모든 게 무너졌다라면 하나의 축을 더 넣어야 되고 승부의 세계는 그러니까 98m에서 99m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갖고 있는 게 더 좋거든요. 뭐 옛날에 미국의 이제 병법설에도 상대보다 100배, 1000배 많은 전력을 갖고 있는 게 이기는 확률이 많지.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외국인 선수를 없어도 된다라는 표현도 맞긴 한데 그거는 이제 상대한테 너무 이점을 주고 시작하는 거라서 승부의 세계에서는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그게 페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엔트리의 30명 중에 한 명을 잡아먹은 거잖아요. 네. 예. 빠져 있는 거라서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는 거라서 에반스도 사실 에반스가 있었다고만 하더라도 또 다른 한국 시리즈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SK 입장에서. 왜냐하면 오른손 타자고 저쪽은 왼손 기차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절대적인 두산 프론트의 미스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위험했던 거고 결국 그 위험한 발상이 한 시즌을 뭐
한신 농사를 마지막에 좀 망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어도 된다는 좀 변명 비슷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불러온 선수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쵸. 하더라도 대안도 없고. 대안도 없었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했었어요. 두산답지 않았던 부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슬라이크 선수가 몇 경기 나왔었죠, 일본에서? 거의 거의 못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랬었죠. 어느 팀 선수? 다저스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아 예. 문득 갑자기 왜 전 그 선수가 생각이 났을까요? 예. 파레디스 선수. 파레디스. 파레디스였냐? 네. 어쨌든 네, 우주 주니어가 다시 와주기를. 수심이 굉장히 깊어지시는 네. 표정이세요. 예, 이 선수를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더니 그렇군요. 네. 또 질문들이 많이 있죠. 계속해서 예, 질문 네, 좀 그러면 이어서 해주시고. 다음은 이제 저희 팬들이 어쨌든 이제 뭐 TV나 경기를 볼 때 좀 재미를 갖기 위해서 좀 베스트 라인업이 아니었던 선수 중에 올해 베스트 라인업에 들어가지 못했던 선수 중에서 이 선수를 한번 주목해봐라라고 한번 제안을 주십사 하고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이제 내년에 이제 두산을 이제 튀어나올 선수들이라는 네, 그렇죠. 의미로 네, 이제 네.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두산이 내년에 필요한 선수들은 저는 투수 쪽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온 선수들, 윤명준 선수하고 허준혁 선수하고, 그리고 또 LG에서 온 유재유 선수, 그리고 신인들 올해 뽑은 저는 서울고등학교 이교원, 이교원 선수라고 왼손 투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제가 하려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 깊게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네네. 잠깐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던지는 그림이나 뭐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요 정도 선수, 그러니까 시니어로서는 이제 김대한, 이교이겠죠. 감독 커피 100개 한 선수, 감독 커피 마시다 깜짝 놀라고 네. 뱉은 게 한 타자하고 싶다는 선수 있잖아요. 김대한. 그렇죠. 예. 그 선수하고 이교원 선수. 신인은 그 투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 두 선수 정도고 나머지는 군대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내년에 깜짝 기대하시고 보셔야 되고 그 선수들이 팬들의 기대를 어느 정도 부응을 해줘야 두산이 올해 못했던 부분들을 좀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이번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서도 저희 선수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야수조 중에서는 최주환 선수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투수조에서는 함덕주 선수가 압도적으로 또 1위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선호도 조사를 할 때 투수는 보통 선발 투수가 1위를 하게 마련인데 그렇죠. 얼마나 한국 시리즈에서 고마운 두 선수였는지 절실하게 저도 개인적으로 함덕주 선수가 참 아픈 기억도 많지만 올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를 느꼈고 함덕주 선발 했었잖아요 작년에. 선발 그쵸. 네, 선발도 좋은 투수인 것 같고 이번 한국 시리즈도 던지는 거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도 한참 올라 위에 있구나라는 생각 들고 최주환 선수는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라서 팬들께서는 당연히 또 두산 팬들은 이제 뚝심 이런 걸 되게 평가를 많이 해주시니까 최주환, 함덕주 괜찮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최주환 들어요. 선수는 이제 뭐 언론에서 붙여진 이제 대기만성이란 꼬리편 이제 띄워도 되지 않을까. 뛰어야 되죠. 그니까요. 정말 눈물 나게 고마웠거든요, 정말. 최주환 선수가 득점해줄 때마다, 득점을 해줄 때마다 정말 그래도 정말 잘 치더라고요. 진짜 잘 치죠.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칭찬을 했지만 음, 두산팬님 제가 그 한국 시리즈 일주할 때 손잡았습니다. 제가 기운을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 잘해라. 잘하더라고요. 유일하게 흑마법을 벗어난 선수가. 직접 손잡으면 괜찮아요. 직접 손잡고. 말로 하면 다 틀려. 그렇군요. 최주환 선수 종교를 물어봐야 되겠네. 네. 근데 그 지금 설문조사를 보니까 뭐 최주환 선수와 이제 함덕주 선수가 이제 인기가 가장 많았던 타자와 투수였고 박건호 선수가 이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여자 팬분들한테는 그래도 얼굴은 그죠. 부셨어.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또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 함덕주 선수가 이제 불펜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투수 중에서 이제 1위를 했다. 이 얘기를 좀 반대로 본다면 외국인 선수 2명을 제외하고는 사실 두산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해준 그렇죠. 선발 투수가 없었다라고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영찬 선수의 어떤 정규 시즌과는 너무 다른 모습.
걸렸대잖아. 우리 용찬이가 그쵸, 예, 예, 걸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쉽지 않았냐고, 저는 그냥. 예. 용찬이가 네네. 담이 왔대요. 그쵸, 예. 뭐, 담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선수단에서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아니 왜? 그쵸. 예.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였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손톱도 아니고 뭐 담인데 그거를 던질 수 있었나 보죠. 나보고 그래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 뭐 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저도 올해 제일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했었는데 유희관 장원준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왜 그랬을 것이며 내년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해보면은 일단 내년에 대한 답부터 먼저 드리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유희관 장원준 이제 정말로 이제 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쵸. 그러면 내년에 두산도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필요가 아니라 이제 이들의 부활, 재기는 뭐 10승 투수니까 유희관 선수한테는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지는 않더라도 장원준한테는 부활, 유희관한테는 다시 한번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그걸 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두산이 필요가 아니라 좀 필수라고 생각하는 꼭 해야만 하는. 네, 꼭 해야만 되고 꼭 돼야만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그러니까 올해 이 두 선수에 대해서는 장원준 선수는 아무래도 몸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네, 이제 피로도가 어느 정도 왔다라는 부분과 자기의 몸이 어느 정도 피로도가 왔고 힘들어졌는데 마음적으로는 뭔가 더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시기였잖아요. 장원준 올해 FA 맞죠? 네, 이번 시즌 끝나고. 예. 그 어떤 동기는 굉장히 강렬한 동기가 있는데 몸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언밸런스가 굉장히 커서 거기서 계속 그 악순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한 시즌 충전 아닌 충전을 했으니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몸으로 처음 스타트를 잘 끊으면 장원준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장구준의 장점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은 있어서요. 네,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일단. 네, 그래서 물론 첫 번째 고비는 있겠죠. 몇 번의 고비는 있을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가기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더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몇 번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고 유희관 선수는 뭐 잘 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도 있고 얻어 터지는 해도 있고 그러다가 또 먹히는 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유희관 선수를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얘는 얻어 터져도 접초처럼 안 무너져, 안 쓰러져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가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트라이. 올해 같은 이제 포크볼을 이제 왼손 타자들 하도 맞는다니까 포크볼을 이제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이 이제 과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뭐 쭉 계속해서 두 자릿수 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유희관한테 뭐 내년이 어쩌고 저쩌고 할 그건 아니지 않을까? 네, 그냥 유희관은 딱 너무 많은 부분을 기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딱 지금 정도면 충분히 팀에선 필요한 선수일 수 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팬 입장에서 장원준 선수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뭐 이런 근데 내부사 정점이 몰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은 일단 몸에서 피로도, 그다음에 팔하고 이제 팔 상태. 이게 장원준이 어느 정도 한계선을 넘어섰다 지난해에. 그리고 그 지난해가 올해로 넘어왔는데 걔가 그 장원준 선수가 올해 FA라는 어떤 동기가 있는데 그거를 동시에 갖고 가기에는 몸이 못 따라가는. 그래서 마음은 가 있는데 몸은 안 되고 여기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을 돕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강하네요. 워낙 자기 관리로 유명했던 선수로 알고 있어가지고 자기 관리하고 팔 상태하고는 어느 정도 연결은 돼 있는데 너무 오래 많이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장원준 선수가 사실은 멘탈적으로 강한 편은
아니었던 걸로 아,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포커페이스가 또 유명해서. 근데 이게 저는 롯데 시절부터 장원준 선수를 좀 네네. 두산에 이제 넘어오기 전서부터 그러니까 장원준 선수가 이제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롯데. 네. 그때부터 이제 쭉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마운드에서 배짱이 있거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바른 생활을 많이 하는 우리 내부 그러니까 장원준 선수를 저는 그렇게 야구장 밖에 부분은 잘 모르는데 야구장 안에서만 보면 그 선수의 움직임이나 뭐 하는 관리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그 정도 몇 년을 그렇게 잘 던질 수 있지만 관리 정말 안 하면 못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장원준 선수가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 유희관 정도의 여유가 장원준한테 있었으면은 장원준 그나마 올해도 버텨낼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장원준 선수의 너무 바른 성격, 바른 생활이 장원준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네. 멘탈과 피지컬이 다. 네, 그러니까 원래 투수는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옛날부터 장원준은 약간 그런 부분은 없어요. 강민호를 따라갔고 양의지를 따라갔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네, 좀 장원준은 좀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장꾸준이라고 아까 뭐 김정희 의원님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별명이 굉장히 좀 양면성이 있는 별명이었겠네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또 반대 한번 극도로 생각했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예. 그러니까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장원준 선수가 움직이는 패턴들 보면 계속해서 본인이 움직이니까 공을 던지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릴리즈 포인트를 다 체크하고 이런 포지션이 굉장히 많아요. 모션이 마운드에서. 근데 유희관은 그런 거 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반대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놓고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자신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원준 선수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려서도 컨트롤에 대한 그 트라우마 비슷한 것가 있었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장원준이 벗어난 거는 결국 슬라이더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건 원준이는 지금도 통해요. 원준이는 스트라이크 잡으려면 속구보다는 슬라이더였어. 슬라이더를 던진대. 왜냐하면 슬라이더는 약간 비틀어서 던진다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거기서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야. 심리적으로 네. 피차 쪽으로 그렇게 던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뭐 장원준이 유희관 성격 같이 어느 한쪽 자기 스스로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데가 있었으면 조금은 수렁에서 빠졌을 때 빨리 풀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장쿠준처럼 한 번에 확 무너져 버리면 좀 길게 갈 수도 있어요.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바깥에서. 장원준 선수가 어쨌든 이번 시즌 좀 부진했고 박건우 선수도 한국 시리즈 때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문득 드네요. 예. 같은 집안이구나. 네, 갑자기 좀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그래서 보니 패밀리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그래서 안 웃었구나. 웃을 수가 없었구나. 자, 좋습니다. 지금 한국 시리즈에 관련된 질문과 또 2019 시즌 내년 시즌에 관련된 질문까지 저희가 모아서 해봤습니다. 녹음을 1시간, 뭐 1시간 가까이 지금 된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끊고 그 이후에 질문들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준의 야구스타 두산 베어스 편을 함께